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 카불처 딸기 농장을 가게 됐어요. 농장 일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 K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왜인지 브리즈번 시티에는 K마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엉에 있는 K마트에 가는 중이에요. 호주에 왔으면 형광 작업복 한번 입어봐야죠. 긴팔, 반팔, 후드티, 집업 등 다양하게 있어요. 농장 일을 하다 보면 양말도 엄청 더러워진다고 해서 일할 때 신을 양말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장화. 긴 걸로 샀어요. 다 사고 나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간대더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볼 수 있는 저 색감, 분위기.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이젠 짐을 싸야 돼요. 엄청 많은 짐들. 채린이가 선물해준 얼룩말. 이제 80% 정도 짐을 쌌어요. 그리고 최종. 이걸 이제 다 이고 지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 채린이랑 제이 언니가 우버 탈 때까지 도와줬어요. 3개월 동안 잘 살았다. 내 방 안녕. 호주 첫 도시 브리즈번을 떠납니다. 근데 사실 이 우버 타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불렀던 우버가 많은 짐이랑 3명이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한인 픽업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줬는데 1시간 뒤 출발? 우버 가격 2배를 부르셨어요. 우버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버를 잡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도망갈까봐 언니가 직접 기사님과 짐이 좀 많지만 1명만 가는 거다라고 통화해준 덕에 무사히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2km가량 남겨두고 기사님이 길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전화하다가 길을 잘못 들고는 GPS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를 사람 있어? 경찰 부를래? 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쉽지 않네요. 그래서 내 보스에게 전화해보겠다 하고 농장 슈퍼바이저 분께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다행히 데리러 와주신다 하셔서 기사님께는 여기서 내리겠다 하고 내렸습니다. 안전한 거 맞지? 라고 여러 번 확인을 하셨지만 목적지까지 안 갔는데 돈은 예상 금액대로 결제됐더라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님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가 살 집이에요. 정문은 사용하지 않고 뒷문으로 다니더라고요. 집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브리즈번 시티에서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는 집에서 달리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이것도 2인 1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인원이 살다 보니 변기와 샤워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좋았어요. 수연이를 따라 헬스장에 가고 있어요. 헬스장 등록을 하면 게스트 1명을 데려갈 수 있다더라고요. 신기. 근데 이제 문제는 걸어서 40분이에요. 왕복 1시간 20분. 헬스장을 가는 게 운동입니다. 날씨 하나는 진짜 좋네요. 가는 길에 캥거루 사인도 만났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인도가 없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맥도날드 뒤에 헬스장이 있어요. 카불처 헬스장. 굉장히 큽니다. 호주에서 처음 가본 헬스장이에요. 전에 친구한테 내가 또 헬스장 등록한다 하면 때려 말리라고 한 이유로 처음 왔어요.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2년 전인가? 3개월 동안 5일 나가고 신발 가지러 가기 창피해서 아빠한테 가져다 달라 했었는데. 인스타 스토리로만 봤던 천국의 계단. 저도 드디어 천국의 계단을 경험해봤습니다. 전에 운동한다고 계단 80층을 올랐다가 무릎 나가서 병원 갔던 게 기억나네요. 멀리 나온 김에 맥플러리를 먹고 가려고요. 호주에는 초코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좋은데 찍진 않았네요.
카불처에 온 지 6일 만에 드디어 첫 출근을 합니다. 새벽 5시 50분이에요. 해가 조금씩 뜨고 있어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도착하면 트롤리를 먼저 골라야 해요. 좀 더 가볍고 직선으로 잘 굴러가는 걸로 골라야 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강아지. 우리가 채워야 할 트레이들이 지나가네요. 시작 전 유일하게 마스크를 끼는 순간 추워서 전 답답해서 못 끼겠더라고요. 기다릴 때가 엄청 춥기 때문에 겉옷 필수예요. 시작 시간이 되면 줄지어 트롤리를 끌고 오늘 딸기를 따야 하는 곳까지 가야 해요. 시작 전에 본인 트롤리에 트레이드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리고 트롤리에 앉아 발로 트롤리를 끌면서 양손은 딸기를 따면 돼요. 간단하죠? 전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탑피커가 되는 꿈을 꾸며왔는데 첫 출근에 와장창 깨졌어요. 영상 찍을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퇴근하는 길. 풍경은 예쁘네요. 운전하는 친구는 료라고 일본인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절 보더니 지수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아니 안 괜찮아. 료는 탑피커예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차에 4명이 타고 있는데 한마디도 없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진짜 엄청 고돼요. 알바를 10개 이상 해봤는데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급여가 능력제가 아닌 시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매일 순위가 나오는데 상위 30%만 다음날 출근을 하고 그 아래는 로테이션을 돌려요. 시프트를 받으려면 많이 따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한인마트. 료가 데려가지 않으면 못 가는 곳이라 나온 김에 식재료를 왕창 구매했어요. 김치가 박스로 사는 게 훨씬 싸길래 수연이랑 나누기로 하고 같이 샀어요. 도마에 물들까봐 호일로 싸고 썰었는데 온 사방에 김치 국물이 튀더라고요. 두 번째 출근 날. 이날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트롤리에 앉아서 쉬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왜지? 쉬는 시간 직전에 로우 끝내서 트레이 반납하고 남은 딸기 2개. 나름 두 번째라고 의자에 깔 수건도 챙겨왔어요. 잘 익은 딸기. 전 딸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딸기 따면서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하지 않나 싶어 딸기 피킹하면서 한 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 로우에 물이 정강이까지 차 있었어요. 오기 전에 장화 짧은 걸로 살 걸 후회했는데 농장 가실 분들 긴 걸로 사세요. 짧은 건 제가 볼 땐 사나 마나예요. 저걸 신어도 양말이 조금은 더러워지더라고요. 딸기 딸 땐 비 왔는데 퇴근할 땐 막네요. 그리고 세 번째 출근 날 허리에 무리가 온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딸기를 따는 내내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3주 동안 3번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이후로 전체 데이 오픈 날을 제외하면 6일이라 출근 가능일 중에 절반 출근한 거긴 해요. 굳이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이틀에 한 번 출근한 거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3일 모두 6시간이 안 돼서 세컨일수로 채워지지도 않아요. 세컨 비자와 세이빙을 위해 농장에 온 건데 둘 다 안 되는 거죠. 저는 빠른 판단과 행동력이 엄청 좋아요. 세 번째 출근하던 날 바로 호스피탈리티로 세컨이 가능한 지역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면접 연락이 온 지역에 바로 집을 구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 2주 노티스를 지키지 못해 보증금은 반만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꼈고 농장 경험도 한번 해봤으니 만족하려고요. 그래도 호주 워홀을 왔는데 농장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는 아니요. 가지 마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이곳은 정말 그냥 총성 없는 전쟁터예요. 살아남기 위해 트롤리를 끄느라 팔다리엔 언제 들었는지도 모를 멍자국들이 있어요.
모든 농장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 자체가 정말 힘들고 몸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몸 건강 잘 챙기면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요. Bye. It's film video. Bye bye. Thank you. Good luck. 3주간의 카불초 생활 끝!